수원시 화학사고 민관군 대응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시 제2부시장 조무영입니다. 마치 박수 쳐달라고 이렇게 뭐 뜸들인 것 같은데요. 예, 뭐 맡으신 업무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여름이라서 또 날씨도 무덥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디 모이라고는 오시라고 하면 그 자체가 부담이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수원시에서 계획해서 준비한 수원시 화학사고 민간군 합동 대응 훈련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호연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 한병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님, 유재광 수원소방서 9급 구조팀장님, 삼성전자, 삼성전기, SKC, 송원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내 주요 기업들 참석해 주셨고요. 경기도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는 어떤 그 안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만 보더라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광주 버스 참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참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변수를 다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또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대책이 마련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그 피해 크기를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할 주제가 화학사고입니다. 화학사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발생했다 하면 일반 사고와는 다르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우리가 구미 가스 누출 사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독물질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아주 광범위하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전혀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능숙하게 시간을 단축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실제 훈련이 아닌 도상훈련이지만 이것을 해봤다는 것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전공이 처음에 그렇게 한번 정해지다 보니까 각종 열차 충돌 사고, 항공기 사고, 수습 현장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단골로 저를 불러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되면 장관님들, 차관님들 멘붕 상태 와가지고 국민학생만도 못 옵니다. 판단력이 마비가 돼요.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었던 말단 직원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옵니다. 그 정도로 사고가 나면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가 됩니다. 이게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도상훈련이라 하더라도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그 골든 타임 내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세가 갖춰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매뉴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현실에 100% 적합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실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여건이 변하면 그 매뉴얼도 상황에 맞게끔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현실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보완을 하는 그 목적, 저는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훈련의 목적을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훈련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우리 김호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연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김원입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던 국민의례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례가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과 또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원시에서 이런 또 민간군 합동 대응 훈련을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을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자리도 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퀄리티 있게 좀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우영 부시장님과 또 우리 김기배 국장님, 최상규 과장님, 또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참여 기관들 인사 말씀 또 감사 말씀 다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게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의 화학사고 용역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학사고가 워낙 빈번하게 나다 보니까 어떤 이 화학사고 종결 시점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화학사고 주민복귀 또는 화학사고 종료와 관련된 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수원시와 작년에 MOU를 맺게 됐고 그냥 형식적인 MOU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바가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건을 계기로 화학사고로부터 정말 안전한 그런 수원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은 이런 훈련은 화학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오늘 정말 1, 2부 나누어서 정말 귀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부 훈련인 화학사고 민관군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대응 훈련은 김도영 더디랩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더디랩의 김도영입니다. 금일 훈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민 복귀 및 피해 복구 시점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 대응과 과학적 주민 복귀 및 피해 복구 시점 결정을 위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합니다. 금일 도상 훈련은 메시지 부여, 사고 발생 및 상황 전파, 초동 조치, 대응 조치,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일 도상 훈련 참여 기관 및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소방서, 한강유역 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수원지역 자율방재단에서 금일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총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123만여 명이며 4개구의 44동 1605통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 참여 사업장은 메탄동에 위치하며 메탄동에는 수원시 전체 인구의 7.8%인 23,5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 수원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 대응 및 주민 복귀 시점 결정을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초동 조치 및 인명 구조, 제독, 화학물질 확산 여부 탐지, 오염물질 처리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훈련을 총괄하는 수원시 환경정책과 과장이 훈련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훈련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는 2021년 6월 23일 10시 00분에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는 수원시 수원기업 공장 내 건물 1층 암모니아 저장소입니다. 훈련 참가 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일 훈련 주관은 수원시로 훈련 내용은 유해화학 물질인 암모니아 유출 사고 대응으로 최초 상황 전파 및 초동 대응, 근로자 및 주민 대피, 인명 구조, 제독 활동, 사고 수습 및 주민 복귀 결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피해 내역은 사망 1명, 중경상 3명, 건물 파손 등 기타 물적 피해를 가정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는 냉매로 사용되는 암모니아가 저장된 건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제2부시장님께서 훈련 메시지를 부여하겠습니다. 훈련 메시지를 부여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10시 00분에 수원시 메탄동에 위치한 수원기업 공장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실내에 가스가 차 있다가 원인 미상의 발화로 암모니아 탱크의 배관이 폭발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암모니아 가스 1.5톤이 인근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주민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와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재난체계를 가동,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트 쿨러 코일 부분에서 생긴 핀홀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었습니다. 핀홀에서 4시간 동안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내부가 폭발한 농도인 15%를 초과하여 폭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폭발 사고 발생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환경안전팀 직원 3에서 5명이 외부 희석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기 기계기구 또는 마찰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버섯 모양의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인근 공장 외벽은 무너지고 창문은 박살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경보시설이 가동되며 인근 현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2명이 긴급 대피하고 현장을 목격한 근로자는 사내안전팀에 보고합니다. 사고 현장 건물 앞에는 희석 작업을 하던 4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예, 혹시 부상자 발생했습니까? 예, 소방차. 암모니아 탱크가 있는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불이 났습니다. 현장 앞에 작업자 4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안전팀에서는 근로자 대피 방송을 내보내고 즉시 자체 소방대를 출동시킵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암모니아 저장 탱크롤이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암모니아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지금 즉시 지정 대피 장소인 경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소방대는 지금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기 바랍니다. 조직은 자위 소방대장, 부대장을 필두로 지휘 소방대원 선정민정님 기업의 자체 소방대가 도착하여 부상자를 구출합니다. 부상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2명이 긴급 대피하고 현장을 목격한 근로자는 위해관리 계획에 따라 사내 안전팀에 보고합니다. 사고 건물에 있던 근로자들은 안내에 따라 대피 장소인 경비실로 이동합니다. 119에도 사고 상황을 전파합니다. 여기는 수원시 수원기업 메탄동 공장입니다. 암모니아 저장 탱크롤이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불이 났고 암모니아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부상자 4명이 쓰러져 있었고 자체 소방대 소방차와 응급차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시고 현재 기업의 자체 소방대가 대응 중입니다. 예, 상황 계속 알려주시고 지금 즉시 소방대 출동시키겠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던 근로자는 총 5명 있다고 추정됩니다. 유출 중인 현장 투표에는 사고 지정 변체 농도가 1.5% 이상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출동 군대 참고하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사실, 작업 중에서는 출동부대입니다. 2차 화재 발생이 있으므로 상황거리 300m 이겨 차량 부동하고 각 분대장을 제시 앞으로 직결하기 바랍니다. 단장만 아닙니다. 사고 지점 300m 내에 차량 접근을 구합니다. 수원시 메탄동에 있는 수원기업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암모니아가 유출되었습니다. 먼저 주민 안전을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세요. 관계부서에서는 각 역할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화재 진압 및 방제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고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상황 지휘 및 주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긴급재난 문자, 마을 발송, 유선 연락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하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과 협의 후 실내 대피를 할지 일반 대피소로 대피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예, 사고 수습과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가 재난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기구별 주요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는 주민센터의 비상 상황을 전파했으며 수원 지역 TV 방송사에 긴급 문자 자막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재난 문자를 통해 사고 상황과 대응 방법을 전파하였습니다. 건물 위로 새빨간 불길이 찌솟습니다.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 순간 번쩍이기도 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화학물질 안전원과 사고 대응 협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암모니아가 유출된 상황입니다. 주민 대피 관련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으로 암모니아가 유출되는 도중에는 실외 대피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고 후 즉시 관련 사항을 공유받은 화학물질 안전원, 환경유역 환경청, 51사단 화생방 지원대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들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먼저 수원소방서에서 도착합니다. 안전 상황과 인명 피해, 현재까지 조치 사항 등 전반적인 자료. 안성소방차, 화학차, 건축차, 공차, 소공약차, 홍대단, 생활안전차, 화물차 등이 동원되며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소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폭발 상황과 인명 피해,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등 전반적인 재난 현장 현황을 기업 자체 소방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재난 상황 지휘를 위한 긴급 구조 통제단을 설치하겠습니다. 수원 경찰서에서 도착하였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사고 장소 주변의 안전과 사고 수습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암모니아 유출 지역 인근 경계선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C급 화학 보호복을 착용 후 화점 2곳을 향해 분무합니다. 건물 내부도 추가 정밀 검색을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긴급 구조 통제단을 운영하고 출동 분대별 임무를 실시합니다. 수원소방서는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 인명수색 구조를 실시합니다. 현장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자체 소방대와 수원소방서가 함께 화재 진압 중입니다. 사고 물질인 암모니아는 기체 또는 액체 상태로 심한 악취를 내며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냉매로서의 성능이 우수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인화성의 위험과 인체 독성이 크기 때문에 저장과 취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증기는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하며 산과 격렬히 반응하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인근 화학물질 취급 사업체로 구성된 화학안전 공동체와 수원시 자율방재단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함께 사고 현장 방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정보를 추가 확인한 화학물질 안전원에서는 사고 상황 공유 앱을 통해 암모니아의 캐리스 구동 결과를 전파합니다. 화학사고 대응정보 시스템 확산평가 결과는 풍약, 풍속, 대기 안정도, 누출량 등을 고려하여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물질 확산 예상 범위를 보여줍니다. 현재 기온은 14.4도, 풍량, 서풍, 풍속은 17.6km/h입니다. 위험 지역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83m, 준위험 지역은 187m, 관심 지역은 417m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피해 영향 범위가 산정되는데 동쪽 방향으로 확산이 예상됩니다. 수원시는 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회의를 실시합니다. 예, 지금부터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사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람을 따라 유출된 암모니아가 확산되고 있으나 방제 작업으로 추가 유출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가용 가능한 방제 자원을 파악하고 현장으로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실내에 대피 중인 주민들의 대피소로의 이동 여부, 부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6월 23일 현재 사상자는 4명 발생하였습니다. 사상자는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하였습니다. 사망자는 경찰에 협조하여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전달하였고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정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원 실내체육관으로 대피소를 지정하였고 원하는 주민들에 한해 대피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소 내에 생필품 등 구급물자를 지원하겠습니다. 폭발 당시 발생했던 화재는 소방의 진화 작업으로 완진되었습니다. 소방은 화재 진압 작업을 중단합니다. 쓰러져 있던 차량 등 건물 절반가량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연락관을 파견하여 합동 대책 회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초 현장 수습을 총괄하던 소방서는 현장 지휘권을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장인 수원시 제2부시장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한강유역 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51사단 화생방 지원대대 시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환경팀에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현장 수습 조정관을 파견하고 사고 현장에 누출된 유해화학 물질 농도를 측정해 관계 기관에 제공합니다. 대규모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한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화학물질 안전원은 특수 차량은 양압 설비를 통해 차량 내부의 대응 요원과 분석 장비를 보호하고 정밀 분석 장비, 캐리스, 기상 측정 장비, 시료 채취 장비 등을 이용해 사고 물질의 확산 예측 및 정밀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원거리 화학 영상 탐지 차량은 화학 물질의 실시간 탐지가 가능하여 사고 지역에서 유독 물질의 확산 추이를 원거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51사단 화생방 지원대는 지휘조, 정찰조, 대독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휘조는 통합지원본부에 합류하여 지휘 업무 담당, 정찰조는 누출 물질이 무엇인지 정찰 및 분석 확인, 대독조는 오염된 개인 화학 보호구, 장비, 오염 지독 제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시흥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 환경팀은 현장 측정 분석 차량을 활용해 학교 인근 주민 거주 지역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지휘권을 인계받은 제2부시장 주재하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관계기관 회의가 실시됩니다. 1차 회의에는 기업 사내안전팀, 수원소방서, 수원시 관계부서, 보건소, 한강유역 환경청 등 사고 대응을 위한 기관들이 참석합니다. 관계기관 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사내안전팀에서 사고 결을 보고해주세요. 네, 암모니아 저장 탱크로리가 있는 건물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 자체 방제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불명의 스파크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세요. 네, 화재는 완전 진화되었고 인명 구조 작업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3명입니다. 이어서 주민 대피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전파된 물질 확산 범위를 참고로 인근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5개 방송 등으로 실내 대피를 전파하였습니다. 추가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희망 주민에 대해 북동 방향으로 5km 떨어진 수원 실내체육관으로 대피 안내를 하였고 긴급하게 확보된 버스 5대를 활용하여 인근 주거지를 돌며 주민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 마을 방송,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사고 상황 및 대응 방법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초기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추가 조치는 한강유역 환경청 등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응급 의료 지원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고 현장 의료 지원 중입니다. 이어서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파견된 현장 수습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화학 물질 방제를 위해 각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실시합니다. 사고 원점을 포함하여 인근 100m 지점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정밀 분석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주택가로 이동,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유출은 차단하였으나 현재 풍향에 따라 초등학교, 주거지가 몰려 있는 방향으로 암모니아 증기 확산이 우려되므로 사업장 외부 농도 측정 시 학교와 주거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51사단은 현장 오염도를 측정해 주시고 시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인근 주택가 오염도를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 화학안전공동체는 화학물질 유출 차단을 위한 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팀은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안전원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합동방재센터, 육군 51사단 화생방지원대에서는 사고 지역 물질 조사 및 농도를 측정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수원시구청 환경위생과 화학안전공동체는 사고 현장 외부로 화학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래포대를 이용하여 사고 원점에서는 사고 물질이 아직 남아 있어 확산 범위가 한강유역 환경청 조사관과 시흥방재센터 환경팀에서 농도 측정 결과를 현장 수습 조정관에게 무전기로 보고합니다. 암모니아가 사고 원점에서 25m 지점, 50m 지점에서 측정됩니다. 네, 현장 측정 분석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을 순찰하며 오염 물질 모니터링 중이며 암모니아는 사고 지점 남동쪽 650m 지점에서 검출되고 1500m 지점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확산 속도나 바람의 방향, 대기 밀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원점에서는 추가 유출이 없고 사고 유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곧 희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측정반은 다음 측정을 위해 대기해 주시고 시흥방재센터와 안전원은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차 오염도 측정 결과 암모니아가 검출되지 않아 폐기물 수거차가 진입하여 오염물질을 수거합니다.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방제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측정한 결과에서 대기 중 암모니아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내부에서 외부로의 유출은 방제가 거의 완료되었고 폐기물 수거 업체가 도착하는 대로 오염물질도 수거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차량이 진입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예, 바닥과 건물 외벽에 남아 있는 잔여 유해 화학 물질을 제거하려면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을 제거하려면 현장에 대한 제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1사단에서는 지역 제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독저에서 사고 지역에 대하여 지역 제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래포대를 이용하여 현장에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제독을 실시하였으므로 사고 현장의 잔류 오염도 조사를 위하여 현장 측정반이 재진입합니다. 51사단의 지역 제독 작업 후 환경유역환경청 특수대응단 51사단에서 현장 잔류 오염도 측정을 하고 화학물질 안전원과 시흥센터 환경팀은 사업장 외부에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과 시흥센터 환경팀 보고드립니다. 사업장 인근 반경 1km 내 8개 지점에 대한 대기 오염도 측정 결과 사고 원인 물질이 각 측정팀은 조사 구역의 측정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측정 결과 암모니아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인근 반경 1km 내에 8개 지점에 대한 대기 오염도 측정 결과 사고 물질인 암모니아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염 물질인 암모니아가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에서 검출되지 않아 위기 경보를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관계부처는 위기 경보가 하향되었다는 상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의 주민들께서 집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사고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모니아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아 대피하였던 주민들은 집으로 복귀 조치하고 행정기관과 사고기업은 사고 수습 및 복구 등 현장 정리를 실시합니다. 이어 수원시 환경국장님이 화학사고 언론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금일 사고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량의 암모니아가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후 원인 미상의 스파크가 일어나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암모니아가 유출 확산된 상황입니다. 피해 상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인명 피해는 4명입니다. 사망 1명, 부상 3명으로 병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재산 피해는 암모니아 탱크로리 한 대 전소,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사고업체와 지속적으로 복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입니다. 암모니아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유출을 차단하고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들의 복구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고 현장 및 주변에 대한 오염 물질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 영향 조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메시지 부여, 사고 발생 및 상황 전파, 초동 조치, 대응 조치, 후속 조치 순으로 구성된 도상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민관 군 합동 대응 훈련 내용에 대하여 제2 부시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치 뭐 국민학생들 상황극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상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언뜻 딱 아마 큰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어도 대략 딱 보면 피해가 발생을 하면 일단 발생된 부상자 구조하는 문제, 그리고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 대피시키는 문제, 2차 피해 방지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벌써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상황이 구성이 되는 거고,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충이라도 그려졌을 거예요. 이걸 하려면 우리 혼자 하면 안 되고 뭐 군부대 전문가, 소방서 다 필요하구나. 개별 기업에서는 사내 어떤 대응팀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 그리고 언론을 전파해가지고 2차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전파해서 빨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 유념할 사항들이 벌써 머릿속에 어렴풋이나마 정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모두 훈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완성된 매뉴얼에 대한 어떤 평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이것이 아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뿌릴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았고 이것이 매뉴얼 개발의 일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어떤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고 아마 의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문가도 계시고 또 일반 행정 공무원들도 계신데, 참여 기관에서는 이번 훈련에 대해서 어떤 주신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후원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어떤 훈련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사후 관리, 기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다 나은 우리의 이 화학 사고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현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약간 좀 아쉬웠던 측면이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방제를 위한 어떤 특수 장비라든가 아니면 방호복 이런 쪽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 쪽에서 맨 처음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에서 굉장히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쪽의 부분들이 약간 좀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약간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이제 환경부 대응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이런 구호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실제로 연구 개발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게 되면 저희가 해당 연구 기관들 이렇게 안내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코멘트 하실 거 생각이 있어도 자신이 없어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스스럼 없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혹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 네, 우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학 사고가 나면 주민 복귀 시점을 결정하고 화학 사고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대피부터 해서 사고에 대한 수습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게 지금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중에 또 국토부에서 또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뭐 겪어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한번 이렇게 하고 난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사실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하고 2부에서는 사실 우리 연구진들이 고생이 3년간 많았었는데요. 연구진들이 준비한 인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뭐 인체, 생태, 주거적 합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1부는 그래도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차질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좀 주최 측이라 좀 기분이 좋고요. 예, 또 다른 분들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추가로 소방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 삼성전자에서 오셨죠? 예, 혹시 사업장에서 암모니아를 취급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한 몇 톤 정도 평상시 보관 혹시 하시나요? 예, 리터 단위로. 예. 근데 이 암모니아 이제 시나리오를 짜셨는데 제가 사전에 조사해 본 바에 따라도 저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저희 수원소방서 관내에 일단 삼성전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자원 재활용 시설하고 그 지역 난방공사 그 두 곳에서만 한 수십 톤 정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하고 좀 부합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메탄동으로 이제 그 설정을 하셨는데 물론 가상의 이제 사업장을 이제 정하셔서 이런 절차 훈련하는 거는 좋지만 거기다가 이제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해서 그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좀 숙지를 하고 또 이 암모니아로 이제 물질을 정했으면 이 물질에 대한 뭐 특성이랄까 위험성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토론이 이루어져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뭐 암모니아는 이런 특성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공기보다 뭐 가볍고 부식성이 있고 뭐 독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물질 특성과 그리고 주민 대피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결정할 때 물론 시흥화학센터에서도 오셨지만 뭐 캐리스를 구동하고 하면 이제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범위에 있는 주민들은 뭐 소개를 하고 또 어느 범위 그 범위보다 또 추가된 범위에 있는 뭐 주민들은 뭐 옥내 대피 또는 소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요. 예, 수원시에서도 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좀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 계획 내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었던 이런 부분들 각 지역별, 기업별 이 주요 취급 화학물질이라든지 여기 성상에 따른 이 대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시나리오를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특정 기업을 특정하고 이 기업을 특정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이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장량이라든지 유출 범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다음 시나리오를 만들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강역 황유준 김남주입니다.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훈련 상황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 쪽에 보면 여기 이제 14년에 이제 남양주에 있는 그 빙과류 제조회사에서 암모니아 누출된 사고인데요. 14년도에는 이제 허가법 시행 전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유해화물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라서 즉시 신고 기준이 없었는데 15년부터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15분 안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작업자들이 지금 2시간 동안 미리 누출이 된 상황인데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에서는 이게 이제 법에 위반이 돼서 고발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고 누출되자마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훈련 맨 처음에 화학물질안전 이청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그 평택대학교에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그 앞에 초동 대응보다는 뒤쪽에 이제 주민 종결을 하고 이제 주민 대피했다가 복귀하는 훈련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환경부에서 이 용역 사업의 얘기였고요. 실제로 앞에 화학 사고는 지금 여러 기관들이 저희가 그 아까 얘기 드린 화학 사고 공유 앱이라는 데서 뭐 청와대부터 행안부 뭐 유관기관들이 다 해서 하나의 사고가 나면은 거의 한 150분 정도의 공무원들이 같이 그 쉽게 말하는 카톡 같은 개념으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주민이 대피돼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그 물질의 특성들은 어떤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되고 있었고 진행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상황의 이 시나리오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까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는 한 번쯤 담당하시는 분들 그 지자체에서도 알고 계시면 그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 사고 상황 공유앱에 들어와 계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각각의 지자체에서 한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업무가 계속 바뀌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업무를 나중에 담당할 수도 있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상황에 관해서는 뭐 꼭 이게 FM이다 이런 절차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유관기관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한 번쯤은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좋은 경험을 바탕 삼아 실제 사고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고요. 사고가 일어나면 조금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더 하신 말씀들. 예, 말씀하십시오. 평택시청에서 온 최병철입니다. 예. 이런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평택의 예를 들면은 그 화학물질 안전원이라든지 시흥방재센터라든지 한강청에서 우리 시까지 오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발생으로부터 이 1시간 동안 지자체에서는 이 위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쪽으로 주안점을 주고서 해야 되는지 오셨을 때는 그때부터는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오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주안점을 누가 해야 되는지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그 이제 평택 쪽에서 이제 화학사고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출동하다 보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저희가 갈 때까지 이제 그 대응하시는 기관이 이제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소방에서 제일 먼저 도착을 하시고 그래서 초동 조치는 일단 소방에서 하시는데 그 소방도 일단 그 화학물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채용 많이 하셔서 일단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물질 안전하고 저희 한강역 화학청하고 초기에 계속 통화를 하고 저희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급한 상황은 일단 현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민 대피나 주민 보호가 제일 큰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학 물질 양이나 어떤 물질 종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좀 전에 아까 보신 것처럼 케리스처럼 그 대피 범위가 설정이 되면 이제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이제 시에 대피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먼저 대피를 시키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대답이 됐나요? 네.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의견을 제기를 하면 각 지자체 이게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우왕좌왕 겁니다. 이게 뭐 담당자 찾다가 시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는 세월호도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담당자가 해도 최소한도 이런 정도 역할은 담당자가 뭐 지나치게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매뉴얼에 담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화학 재난 관련 매뉴얼은 이미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의 목적은 이제 그 자체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화학 사고 끝을 언제 낼 것인지 또는 주민 복귀를 언제 시킬 것인지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고요. 매뉴얼은 지금 있고요. 예. 매뉴얼에 이런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지자체의 그 역할이 규정돼 있습니다. 담당반이 있어서 지정돼 있습니까? 예.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제가 아까 그 세월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각 보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 업무 영역이 딱 한정돼 있고 이제 우리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각 개인에게 통합적인 시각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부분만 담당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도 내일 아니면 나는 몰라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타나면 사실 담당자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먼저 그걸 캐치한 사람이 초동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씁니다. 왜? 책임지기 싫어서. 제가 제 한번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철도 정책과장을 할 때 철도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판을 해가지고 3일 이상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 정도만 인력들 투입해가지고 열차 운행하고 그러면 파업을 하면 철도 노조가 이게 이제 그 기관사들이 많이 주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사들을 빼내가지고 파업시켜 버리거든요. 열차를 운행을 못 하게끔. 그러면 이제 열차 운행 그 기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투입시켜서 이제 하는데 3일 정도만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투쟁 동력이 뭐 몇 주일 갈 정도로 아마 확보가 됐나 봐요.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투입됐던 기관사에 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요. 뻔히 다 압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안 씁니다. 제가 보면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 과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직원 중에 하나가 기관사 출신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과장님 지금 빨리 열차 운행 축소시켜야 됩니다. 장기전 퇴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피후 누적에 의한 안전사고 안 일어납니다. 왜다 보고해도 그렇게 하라고 BH까지 보고해도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 안 내려줍니다. 왜? 열차 당장 운행 축소를 하면 민원이 빗발칠 거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BH도 안 씁니다. 절대 여러분. 담당자들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세월호도 저는 마찬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중간에 그 계층에서 단 한 명이라도 빨리 학생들 안전조끼 입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많이 안 죽었습니다. 담당자들의 어떤 내가 최종 책임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뭘 해결하려는 저는 그런 의지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다 하고 운행 축소 지시 내렸어요. 대신에 3일 전부터 언론에 홍보해가지고 해라. 우리 국민들 수준도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 정도. 불만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운행 축소했다고.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하더라. 경험상. 예. 오늘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매뉴얼 작성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 매뉴얼을 적용해서 특정 어떤 분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수원시에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한 겁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도상훈련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상황극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여기 지자체도 오셨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훈련을 실시를 해가지고 매뉴얼을 또 보완을 하고 그 보완된 매뉴얼을 다시 다른 지자체가 공유를 하고 확산되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 화학사고 이 대응 역량이 향상되는 그런 귀중한 어떤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모두 다 수고를 하셨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 매뉴얼에 반영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수원시에서든 다른 지자체에서 하든 보다 더 그때 수원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버전업이 됐고 좀 나아졌구나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부 화학사고 민관군 합동대응훈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전문가 훈련 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